환영합니다. 제 앞에는 Nothing Phone 3 A Lite가 있고 오늘은 이 기기의 초기 설정 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기를 처음 부팅하면 저와 같은 화면이 표시될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하단에 언어 선택이 있고 지역도 함께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 현재 선택된 언어는 영어 영국입니다. 맹세코, 저는 영국 시민으로 간주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그들을 게이라고 불렀다고 해서 내게 달려들어 감정이 상했다며 나를 가두려 하는 그 모든 게 이 정치인들은 내 취향이 아닙니다. 저는 괴롭힘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그것이 인격을 형성합니다. 이런 루저들은 아니고요. 어쨌든 저는 폴란드를 선택할 겁니다. 아니면 폴란드를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폴란드어도 포함될 테니까요. 자, 한번 볼까요? 어떤 옵션들이 있죠? 영어를 선택하면 폴란드를 선택 가능하네요. 아니면 폴란드. 자, 그럼 이 자식아, 이 망할 놈아. 분명히 폴란드를 선택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래, 여기 없네. 필리핀이나 다른 것들은 선택할 수 있는데 폴란드는 분명히 세상의 일부가 아닌가 봐요. 아무래도 아직도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네요. 우린 아직 지도에 없어요. 좋아요. 멋지네요. 그냥 다른 걸 선택할게요. 저한테는 지역이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지역을 선택하는 게 여기서 어떤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점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약간의 배경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이게 별거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하게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뭔가 흥미로운 걸 배울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아이디어에 대해 이야기하자면요. 예를 들어 애플부터 시작해 볼게요. 애플의 iOS 시스템은 지금 꽤나 폐쇄적이죠. 유럽연합은 소비자에게 매우 우호적이고 기업에는 그렇게까지 친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애플이 소비자에게 좋은 대안 앱스토어를 열도록 강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쟁이 있으면 당연히 더 나은 가격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애플이 그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건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팀 쿡은 애플세를 받고 싶어 하지만 그걸 받을 수 없게 되니까요. 사람들이 다른 스토어를 설치할 수 있게 되면 말이죠. 예를 들어 이제 팀 스위니가 에픽 런처를 사용할 수 있고 앱스토어를 거치지 않고 그걸 통해 마이크로 트랜잭션을 판매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아무튼요. 그렇긴 하지만 애플은 기본적으로 유럽연합이 강제로 시키기 때문에 유럽에서 스토어를 개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애플이 결국에는 그 규정에 따를 거고 사실 이미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우리한테까지 적용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직접 확인할 수는 없지만 아마 여러분은 확인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만약 미국에서도 아이폰에서 서드파티 스토어를 사용할 수 있다면 그럼 전 세계적으로 적용되는 거겠죠. 하지만 만약 그게 안 된다면 뭔가 애플이 유럽에만 맞춰서 규정을 지키고 나머지 지역은 무시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지역을 미국이 아닌 다른 곳으로 설정하는 게 여러분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똑같은 논리가 적용돼요. 이 부분에서도요. 구글도 약간 애플인 척하면서 비슷한 전략을 쓰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건 조금 더 확장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기본값으로 선택된 영국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제 말은 영국이 스스로 이렇게 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언어와 지역을 선택하도록 했으니까요. 위치 서비스가 켜져 있습니다. 저는 영국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언급하는 이유는 영국이 강제로 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애플인지 구글인지 어느 쪽인지 기억 안 나네요. 그건 중요하지 않고 운영체제에 다시 접근하게 해달라는 거였죠. 그래서 그들은 시민들이 알지도 허락하지도 어떤 이유도 없이 그들을 감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요즘은 누군가가 무죄임이 입증될 때까지 항상 유죄인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시도해 보려고 했을 때 당연히 회사 측에서는 전혀 동의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건 그들이 그냥 공개적으로 나와서 말하긴 했지만 제가 이해한 바로는 법적으로 만약 그들이 iOS나 안드로이드에 다시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단지 영국이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틀렸을 수도 있지만요. 그리고 이건 글쎄요. 아마도 어떤 방식으로든 그들을 협박하는 것과 비슷하죠.
여러분은 이 사실을 알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도 이 사실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강요받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영국이 여러분을 감시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은 전혀 모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들의 눈에는 여러분이 무죄가 입증될 때까지 항상 유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러분의 허락 없이도 언제든지 여러분의 휴대폰에 있는 모든 것, 즉 여러분의 프라이버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영국을 추천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서 모바일 네트워크에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심 카드를 삽입할 수 있고 아마도 eSIM을 추가하는 옵션도 있을 거예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요. 여기에는 실제 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두 가지 다른 심카드 옵션이 확실히 있습니다. 이 부분은 건너뛰고 다음으로는 다른 기기를 사용해서 설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이 방법을 선택하면 휴대폰에 이런 팝업이 뜰 거예요. 구형기기라는 의미인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건 정말 쓸모없는 기능이에요. 완전히 쓸데없어요. 정말로요. 제가 이 기능을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게 작동하는 방식 때문입니다. 계정을 옮기고 나서 모든 데이터를 다운로드하는 방식입니다. 구글이 마치 소름 끼치는 놈들처럼 모든 걸 빨아들인 다음 그냥 여기다가 다 옮겨버리는 거죠. 제가 이 부분에 대해 비판적으로 말하는 이유는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연락처를 구글에 동기화할 때를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사실은 내 연락처를 동기화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연락처까지 동기화하는 셈이거든요. 그리고 그 연락처에는 보통 많은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말이죠. 생년월일, 이름과 성, 주소, 메모, 그리고 온갖 잡다한 정보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구글은 기본적으로 이런 정보들을 당신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모두 빨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든 데이터에 대해 그렇게 하죠. 심지어 다른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글이 가져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데이터까지도 말입니다. 예를 들어 연락처를 동기화하는 당신이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동의할 수 없고 또 동의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들은 당신이 생성하는 모든 데이터도 긁어모으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나마 당신이 복원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유일한 데이터이기도 하죠. 비교를 위해서 여기서 이 쓸데없는 것들을 닫아보겠습니다. 여기서 뭔가를 열어보면 예를 들어 클라우드 스트림 같은 게 있습니다. 넷플릭스, 엿먹어라. 이 애플리케이션은 GitHub에서 다운로드한 것이고 이 앱은 플레이스토어에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설령 존재한다고 해도 저는 플레이스토어에서 받은 게 아니라 GitHub에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휴대폰이 주로 클라우드에 저장된 데이터를 전송할 때 이 애플리케이션은 전송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을 전송할 수 없다고 해도 사실상 애플리케이션을 옛날 폰에서 이 폰으로 직접 전송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하는 일은 구글이 여기 설치된 애플리케이션들을 플레이스토어를 통해서만 확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폰에서 플레이스토어를 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플레이스토어를 여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플레이스토어에 접속해서 이 폰의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설치된 모든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라고 지시하는 거죠. 플레이스토어에 없거나 설치되지 않았던 다른 애플리케이션들은 모두 건너뜁니다. 사실 대부분의 휴대폰에는 이 쓰레기 같은 방법보다 더 나은 대안이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은 거의 쓸모가 없습니다. 여기에 그런 대안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영상 마지막에 확인해보고 있다면 알려드릴게요. 하지만 데이터를 핫스팟으로 옮길 수 있게 해주는 바로 다운로드할 수 있는 다른 애플리케이션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실제로 데이터를 옮기는 거죠. 이 방법이 훨씬 더 좋은 이유는 앱 데이터, 메시지, 연락처, 그리고 플레이스토어 외부의 앱을 포함한 모든 애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데이터를 옮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쓸데없는 방법은 무시하세요. 정말 아무 쓸모 없습니다. 이제 와이파이에 연결하는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설정하는 옵션도 있는데 저는 그 방법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냥 그렇게 하는 거고 지금은 심카드를 넣지도 않았고 와이파이에도 연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네트워크에도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날짜와 시간이 표시되는데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실제 시간과 날짜를 네트워크를 통해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수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완전히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핀 설정 단계가 있는데 이건 완전히 선택사항이고 기본적으로 4에서 6짜리 핀을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화면에서 바로 옵션을 클릭해서 패턴이나 비밀번호로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패턴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확인을 클릭하면 설정이 완료되고 잠금 화면에서 알림 옵션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그냥 기본 설정대로 두고 그 다음에는 지문을 추가하라는 안내가 나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얼굴 인식 기능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아니네요. 얼굴 인식 기능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문 인식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문을 추가하고 싶으시면 화면 잠금 설정 후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문이 생체 인식이기 때문이고 만약 얼굴 인식도 추가할 수 있다면 그건 역시 생체 인식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종류의 옵션들, 즉 지문과 얼굴 인식은 100%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휴대폰이 잠금 해제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손가락이나 얼굴에 아주 작은 흠집이나 먼지 한 점만 있어도 인식이 잘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펜, 패턴 또는 비밀번호로 문제없이 잠금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방법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지문이나 얼굴 인식을 사용하고 싶지 않으시면 화면 잠금만 유지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단계는 건너뛸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구글 서비스가 있습니다. 위치 스캐닝, 사용자 및 진단 데이터 전송, 그리고 새롭게 추가된 업데이트 및 앱 설치와 같은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이걸 끌 수 있는 옵션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왜 끌 수 없는지 정말 짜증나네요. 왜 그런 거죠? 아무튼 여기서 좀 머물게요. 할 말도 많고 짜증나는 것도 많거든요. 이 부분과도 어느 정도 관련이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면서 사람들이 요즘 모든 게 얼마나 소름 끼치고 거의 스파이웨어처럼 느껴지는지 점점 더 인식하게 되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당신의 데이터를 다 모아서 그걸로 돈을 벌고 구독 서비스를 팔기 위해 온갖 짓을 하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이런 것들에 점점 더 질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중 하나가 예를 들어 위치 스캔 같은 거죠. 그리고 사용자 및 진단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제대로 한마디 하고 싶은데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방금 했던 것처럼 이런 쓰레기 같은 기능들을 전부 꺼버린다고 가정해 봅시다. 제가 방금 말한 이런 것들에 대해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 같나요? 예를 들어 위치 같은 경우 이제는 와이파이나 GPS 위치를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뭐 그게 대단한 일이라도 된다는 건가요? 사실 위치를 알아내는 방법은 훨씬 더 많아요. 예를 들어 모바일 네트워크, 그냥 내 휴대폰 통신사에 연결하는 것, 블루투스 다른 기기와의 연결, 그리고 내가 모르는 수많은 다른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와, 대단하네요. 그쵸? 와이파이랑 GPS로는 더 이상 나를 감시하지 못하겠네요. 고마워요. 이건 사실상 생략에 의한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딱 맞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여기서 위치를 끄는 게 전혀 아니에요. 지금 나를 완전히 속이고 있는 거죠. 당신이 하는 건 그냥 나한테 말만 해주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이 두 가지만 안 쓸 거예요. 하지만 나머지는요. 네, 그건 완전 무법지대죠. 우리는 그걸 계속 쓸 거예요. 다만 당신이 모를 뿐이죠. 다음은 스캐닝입니다. 그러니까 와이파이랑 블루투스 스캔이요. 좋아요. 네, 네, 그건 정말 아무 의미도 없어요. 다음은 사용자 및 진단 데이터 전송입니다. 여기서 좀 짜증나는 부분이 있어요. 사용자 및 진단 데이터 전송을 끄는 토글이 있죠. 그런데 이걸 꺼놔도 모든 앱이 당신의 데이터를 공유하라고 하고 당신이 허용을 선택하면 설정 과정 내내 이걸 하지 않겠다고 선택했는데도요. 대체 왜 모든 게 여전히 당신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실제로 작동한다고 해도 사실 그렇지 않지만 여기서 솔직해집시다. 만약 이게 정말로 작동한다면요. 이미 들어본 적 있을 법한 시나리오를 상상해 보세요. 어떤 악의적인 사람이 휴대폰을 가지고 가서 심카드를 빼고 비행기 모드로 켜고 NFC, 블루투스, 와이파이, 셀룰러 등 가능한 모든 기능을 다 꺼버리는 거죠. 젠장. 그는 심지어 휴대폰을 꺼버릴 수도 있는데 그런데 경찰이 그를 찾았어요. 왜냐하면 그 휴대폰이 셀타워에 연결됐기 때문이죠. 놀란 피카츄, 얼굴, 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휴대폰의 모든 기능이 진짜로 다 꺼져 있는데도요.
그럴 리가 없죠.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제 거의 다음 주제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설치 업데이트 그리고 운영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이 쓰레기를 끌 수 있는 옵션은 없습니다. 이걸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거의 모든 안드로이드에서 실행 중인 시스템 서비스 안에 OTA, 즉 무선으로 업데이트하는 앤드로이드 업데이트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이 서비스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걸 가능하게 해주는 앱이 있어야 하고 그 앱을 따로 다운로드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깊게 들어가진 않겠지만 어쨌든 제거할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당신의 허락 없이 휴대폰이 업데이트되는 것을 완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앱의 모양이 바뀌거나 뭔가 달라졌다고 느낀다면 기본적으로 이런 일은 OTA 업데이트 때문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건 당신이 모르는 사이에 허락도 없이 휴대폰에 강제로 적용되는 것이고 자동 업데이트를 꺼도 이런 것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이건 시스템 업데이트와는 완전히 별개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언급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것에 대해 통제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OTA 안드로이드 업데이트 프로세스를 삭제할 수 있고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한 가지 경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휴대폰이 보안 패치를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만약 안드로이드에 취약점이 있다면 악의적인 행위자들이 이를 악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점을 꼭 알고 계세요.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저는 구글이 더 의심스럽게 느껴집니다. 기본적으로 그들이 내 기기에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내 사진 앨범을 가져가는 것보다는 말이에요. 이봐요. 당신이 내 사진을 얻으려고 이렇게까지 내 휴대폰을 해킹하려고 애썼다면요. 가져가고 싶으면 가져가세요. 하지만 구글, 너희는 그냥 꺼져라. 그래서 저는 그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하면은 구글이 지금처럼 서드파티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강제로 말도 안 되는 업데이트를 밀어넣는 것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약간 입장을 바꿔서 이제는 서드파티 애플리케이션을 여전히 설치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그 과정이 엄청나게 어려워질 거고 모든 사람이 그 방법을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들이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과정을 덜 엉망으로 만드는 척하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쓰레기 같은 서비스를 삭제하면 당신의 허락 없이 이런 게 기기에 강제로 설치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약관이요? 솔직히 말해서 아무도 그거 안 읽잖아요. 넘어가죠. 이제는 사용자 경험 개선 프로그램도 있네요. 뭔가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처럼 들리는 건 전부 싫어요. 근데 여기 아무것도 관련 없는 것들이 좀 있네요. Alert Glimpse,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와, 그거 말하기 진짜 어렵네요. Nothing 알림? 맞아요. 그걸 말하려고 했어요. 처음이네요. 시스템 안정성 프로그램도 있네요. 알죠? 이게 뭔지 그냥 읽어보면 돼요. 원하면 켜두면 되고요. 원하지 않으면요. 진짜로 모든 걸 다 끌 수도 있고 아니면 텍스트를 탭하면 다른 곳으로 이동해요. 자, 이렇게 하면 글리프로 이동하는데 사실 글리프라고 할 것도 없고 그냥 점 하나예요. 바로 이거요. 좋네요. 클리프 인터페이스를 만나보세요. 사실 지금은 인터페이스라고 할 것도 별로 없어요. 괜찮나요? 중앙에 있는 키가 있는데 아무도 원하지 않았던 쓰레기 키예요. 좋아요. 이 키는 바로 여기쯤에 있는 거죠. 맞죠? 네, 바로 그거예요. 이상하게도 이 키가 전원 버튼 아래에 있어서 정말 짜증나요. 대부분의 휴대폰은 전원 버튼과 볼륨 버튼이 같은 쪽에 있는데 필수 키랑 전원 버튼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으니까요. 이런 식의 배치는 사람들을 완전히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기능도 솔직히 말해서 정말 별로예요. 뭐 좋아요. 필수 키로 스크린샷이나 음성 메모를 캡처할 수 있긴 하네요. 와, 정말 대단하네요. 와, 정말 혁신적인 기능이네요. 차라리 이 버튼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재설정할 수 있게 해주면 안 될까요? 선택권이요? 애초에 그게 안드로이드의 취지 아니었나요? 달력의 숫자가 높아질수록
이런 쓰레기 같은 기능 때문에 실제로 쓸 수 있는 기능은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 OS 3.0에 새로운 기능들이 있습니다. 시계, 얼굴, 위젯으로 잠금 화면을 개인화할 수 있습니다. 와, 정말 혁신적인 내용이네요. 빠른 설정을 재배치하고 좋아하는 위젯을 가장 친한 친구와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기능이 있네요. 여기서는 딱히 동의할 만한 게 많지 않으니 다음을 클릭해보죠. 스타일을 고르세요. 전 밝은 느낌의 기본 안드로이드로 할게요. 이건 취향껏 고르시면 됩니다. 설정을 마치세요. 말씀드린 대로 하나 더 보여드릴 게 있는데 특정 앱이 있다면요. 한 휴대폰에서 다른 휴대폰으로 데이터를 옮길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가요? 아니요, 이건 확실히 아닌 것 같네요. 네, 아쉽게도 데이터를 옮길 때 사용할 만한 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데이터를 옮기고 싶으시다면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케이블을 사용해서 이전 휴대폰에서 이 휴대폰으로 데이터를 옮기는 것입니다. 컴퓨터 같은 곳으로 먼저 옮긴 다음 다시 이 기기로 전송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방법은 예를 들어 메시지 같은 것들을 쉽게 옮길 수 있게 해주지는 않지만 몇 가지를 시도해 볼 수도 있습니다. 플레이 스토어에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두 기기에 모두 다운로드해서 연결하면 이런 방식으로도 데이터를 옮길 수 있습니다. 아마 이 방법이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